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 취득세에 관한 주제가 되고, 제일 먼저 과세, 객체 등에 관한 주제가 있게 되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부동산하고요, 준부동산, 그리고 회원권,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서 공식 외우셔야 되죠. 이제 무사대주라고 하는 거,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무사대주. 공식 외울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과세 객체 관련해서는 취득세하고요. 조금 이따 이제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 게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 거 두 가지만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을 채택하면 되고, 나머지 등록면허세 따로 이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종부세도 주택에 관한 부분만 이슈가 되니까 재산세는 같이 묶어서 이제 보면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따로 공부할 주제예요. 그래서 공식이 필요한 것이 취득세하고 지금 재산세 두 가지만 머리를 따라서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대주에서 무상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사치성 재산 거의 구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 이게 좀 어렵죠.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조합 등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무사대주와 이유의 문제가 하나가 있게 된다. 먼저 개념 설명드리고 바로 비교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 좀 긴데 그 공식까지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지자체에 어떤 재산을 기부 체납을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걸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누구한테 국가나 지자체한테 헌납을 하겠다라고 하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것인데, 출제 포인트 무상의 사용권,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요. 그래서 자, 과천 서울랜드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과천 서울랜드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전에 이제 한 30년 넘었는데 어떤 분이 땅 사가지고요. 과천 서울랜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사한 다음에 20몇 년인가 지나서 뭘 하겠다. 바로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취득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5, 6년 지났을 거예요. 23년인가 24년이 지난 시점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울시가 이용자, 그 사용권, 그 수입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상의 이용권을 얻은 사람은 얻었다.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재산세법, 지방세법 중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별골, 고고가 해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것들은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게 이제 원래 뭐죠? 존속기간 1년 이내가 될 때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인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사치성 재산에 있어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 거의 한 번밖에 안 나. 16년 동안 거의 이슈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대수선해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 외울 건 뭐예요? 대수선이라는 것도 다 취득세 과세 대상.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자, 대수선 제외하게 되면 다 비과세 대상이 되고, 대수선 하게 되면 다 취득세 과세 대상. 우리가 대수선이라는 게 건축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바로 건축법사 대수선을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에서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 계단 등등등을 증설, 해체하거나 또 일정 규모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들을 대수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외에도 자,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테고요. 그 외에 마감 재료, 이 손 보는 것도 대수선. 근데 기억도 못할 테고, 하여튼 키워드 대수선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왜? 무사대주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등 들어가면 어떻다?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세법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법도 거의 소화를 해야 되고, 민법도 소화를 해야 되고, 곳곳의 내용들 다 소화를 해야 되고, 심지어 민법이나 이런 내용하고 세법 내용이 깔끔하게 일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 세법은 세법대로 해서 무사대주라고 해서 자, 이 주택조합 얘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자, 주택조합 얘기 넘어갑시다. 그냥 무사대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대상에서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만 원 이하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이게 전부예요. 무사대주 2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대수선 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무사대주 2호라고 하는 거에서 무사대주는 과세 대상이고 자 이전 세 개 나와 있죠.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에 있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거하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재산세, 과세 대상 등에 관한 주제 공식이 두 군데 써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한번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재산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에 최근에 두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5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유약공제, 전대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53페이지 여러분 기본서 53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해서 자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 정말 약정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지, 제방, 대지, 그 다음에 또 대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과 대상 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자 취득세 과세 대상 할 때 무사대주 이렇게 외우시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공식 외우셔야 돼.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그냥 외우시면 된다고 공식을 따서 외우는 거야. 재산세 과세 대상 기본서로는 53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무사대주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겁나 길다고 근데 시험에 두 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 유약공제 전대중 그래서 대가리 따는 파트가 이 두 군데라고요. 그래서 무사대주 2호하고 무사대주에 대응해서 2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기본서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재산세 자 부과한다 해서 유약공제 전대중 그냥 읽지 말고 공식에는 외우는 거야. 어차피 의미 없어요. 이걸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는들 답이 안 돼.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법조문을 분석을 해서 출제를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유약공제 전대중 이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뒤에 유료, 약정, 그 다음에 공지, 제방, 대지, 그 다음에 중과 대상, 토지 이런 식으로 뒤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공식을 먼저 외우시라고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말도 못하게 어렵게 구성하는 패턴입니다. 법조문에 과료르고 뭐뭐 제외 이런 것들을 다 뽑아놓은 게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해서 유약공제 전대중 이게 두 군데가 취득세 과세 대상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요 두 개가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지 않게 되면 이건 외울 수가 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공식 두 개, 유약공제 전대중, 재산세, 과세 대상,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바로 자 무사대주 그리고 2호 이렇게 비교하는 이슈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무사대주 2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과세 대상 여부 다시 이제 여러분 교재 원점으로 돌아와서 교재 이제 20페이지인가요? 여기서 다시 이제 차근차근 21페이지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자 무사대주 그리고 이제 이에 대응해서 2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할 거 해서 요거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해서 자 바로 지문 가지고 몇 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21페이지요. 자 1번 지문 보니까 지자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의 이용권을 제공받은 때 그때는 부과한다 해서 키워드 무상의 이용권 나와 있죠.
부과한다 해서 거꾸로 가야겠다. 부과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무사대주. 부과한다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무사대주. 무상이용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조합 등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지문 옳게 구성했고 2번 지문요. 끄트머리 부과한다 나와 있죠. 2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부과한다. 2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무상이용권을 제공받은 때라는 표현 나와 있죠? 2번 지문이 그래서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거꾸로 가십시다. 부과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무사대주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무상의 이용권, 무상의 사용권 이 얘기가 자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절대 약속하십시다. 약속하십시다. 앞에서부터 읽어가게 되면 외웠던 것조차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과한다. 취득세 관련해서 부과한다. 그 앞에 뭐 필요하다? 무사대주. 물론 실제 출제 포인트는 무대주이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 그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2페이지 끄트머리 보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무사대주 없어야 되죠. 무상이용권 없어야 되고요. 사치성 재산 없어야 되고요. 대수선 없어야 되고요. 주택조합 등 없어야 되는데 얘는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사치성 재산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처음 공부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그냥 읽다가 뭐가 줄줄줄 외워가지고 딱 머릿속을 때리는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부과한다 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패턴 가지고 가셔야 돼서 3번 점은 사치성 재산 고급 오락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과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면제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무사대주 없어야 되죠. 근데 대수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자, 세법이라고 하는 게, 자, 극단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너무 창의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오히려 양이 많은 파트가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무사대주. 아까, 자, 유약전대중 재산세, 조약전대중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이렇게 유약전대중 이렇게 외웠던 것이고, 무사대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중간에 보니까 대수선 제외라고 돼 있죠? 괄호 열고 중간에 대수선 제외라고 나와 있죠? 뒤부터 본다고 부과한다는지 부과하지 않는다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너무 길어서 읽다가 놓친다고요. 해서 우리가 외웠던 거, 자, 지금 이제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무사대주는 어떻다? 부과한다. 근데 지문에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무상이용권 없애야 되고요. 대수선 없애야 되고요. 사치성 재산 없애야 되고요. 주택조합 등 없애야 된다고. 이 지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계속해서 뭘 외워야 돼? 무사대주를 대입을 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냥 읽어갖고는 전혀 못 푼다니까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앞에서 설명을 드리지. 근데 이거 더럽게 길어가 놓친다. 근데 이제 법조문 안에 대수선 있긴 있는데 제외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대수선은 뭐가 되고, 자, 부과 대상이고, 대수선 제외가 되면 어떻다?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5번 지문이 오른편. 5번, 자, 그 다음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6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무사대주 들어가 있어요.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없으니까 틀린 거야. 굳이 비교하면 이전하고 50만 원 이하. 자, 50만 원 다시 비과세 대상은 뭐라고요? 이전하고 50만 원 이하. 근데 100만 원이 되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다시요, 이 긴 문장들을 애써 읽어서 풀려고 하면 미쳐버립니다. 특히 아까 대수선 제외 이런 지문들은 읽다가 뭘 하고 있는지도 감도 못 잡아.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부과한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키워드가 일단 뭐야? 부과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테고, 경우의 수가, 자, 부과한다가 있을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부과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무사
무사대주. 그 다음에 다시 무사대주가 없어야 되죠. 자, 다시 갑시다. 자, 무사대주는 다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다시 키워드는 일단 부과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경우의 수가 지문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 있어? 부과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제 부과한다 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무사대주가 있어야 할 거고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 앞에는 이전과 50만 원 이하 들어가면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세트로 가시게 되면 체크를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퍼즐 조각 맞추듯이 풀어가야지 이걸 해결을 하지 그냥 일 없이 읽어봐가지고 느낌이 오면은 이게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은 문제를 아무리 몇 번을 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걸 가지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대입하는 과정에서 뭘 외우냐면 무사대주도 외울 수 있고 이요도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간을 하려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9회 때 30회 연속 출제가 됐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끝머리 보니까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과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서? 무사대주라고 해서 일단 기억번 끝머리 2점 나와 있죠? 니은번 2점 나와 있죠? 디귿번에 2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는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리을번에 주택조합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떻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요게 하나하나 그 주택조합 얘기, 공법에서 공부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얘기를 하면은 너무 복잡해져.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무사대주 이유. 아주 심플하게, 아주 무식하게 생짜로 가시는 거야. 이게 훨씬 남는 장사야.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거든. 출제위원들은 깊은 의미를 새겨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꽝 잡는 게 매라고 일단은 요 파트는 이렇게 가시는 거. 다시 한번 무사대주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는 뭐라고요? 유약전대중이라고. 뭔지 몰라 아직. 유약전대중 해서 유료, 약정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유약전대중 해서 무식하게 외워야 돼. 일단은 나중에 입가에서 이게 유약전대중, 무사대주 이유. 이게 웬만하면 제가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보다는 아예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2번 문제 볼까요? 지방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비과세 대상부터 가게 되면 뭐가 있었죠? 무사대주라고 해서 1번 중간에 보니까 대수선 제외라고 돼 있죠. 대수선은 과세 대상이니까 대수선 제외는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 답 1번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잖아요. 대수선은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대수선 제외라고 됐으니까 대수선 아니란 얘기니까 이때는 어떻다? 비과세 대상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 의미 새기지 말라고요. 세법이 제일 어려워. 제가 보기에는 6개 과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겁나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세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기법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등기법은요 뭘 알아야 되냐면 민법, 물권법을 일단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등기법 이해가 돼. 등기가 어려운 이유는 물권이 마스터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힘들어. 근데 세법은 실질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법도 알아요. 주택조합액이라든가 중간에 도시개발법 얘기 다 곳곳에 막 쏟아져 나와요. 민법도 알아야 돼. 세법을 하려면 점유취득세 이런 내용들이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법 자체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심지어 행정법의 큰 틀도 알아야 돼. 아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쟁점들 법적으로 안 나와. 그럼 법의 상식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세법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근데 그럴 시간이 없거든. 바빠 죽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무사대주, 이유, 유약전대중 이렇게 무식하게. 근데 이제 나중에 풀리는 재미가 있게 되면 그냥 얼마나 좋아. 자, 거기 보니까 2번. 자, 형제간의 부동산 상호 교환,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에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뭐 쭉 나와 있다고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지요. 왜? 1번이 답이니까. 나머지 지문 분석하지 마시고, 또 요건 따로 설명드릴 주제야. 이게 이제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요걸 갖고 설명드릴 주제인데 일단은 과세 대상인 거 아닌가 하게 되면 제발 읽지 말라고. 문제가 이게 되게 까다롭다고요. 이 문제가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 그럼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다 취득세 내야 되거든. 이걸 두 개를 짬뽕을 해놓으니까 이 2번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장난이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포인트가 뭐라고? 자, 부과, 키워드가 이 문제에서 2번 문제 키워드는 뭐라고요? 부과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부과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어떻다? 무사, 대주, 이유. 이렇게 야매로 가시는 거야. 얼마나 쉬워? 안 그러면요, 이 하나하나 의미, 좀 이따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이란 개념과 같이 관련해서 하나는 꼼꼼히 새겨야 돼. 얘는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취득세 부과하고, 얘는 무상승계 취득인데 취득세 부과. 이런 식으로 하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를 잡아내셔야 돼.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은 키워드 세법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 아, 진짜로. 이게 이제 보통 이 시즌에 저희가 이제 요약집 이런 거 만들어서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일부들은 요약집 갖고 있고 아주 즐겨보시죠. 편하거든. 그냥 PT랑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바뀐 것만 사진 찍어서 보시고. 근데 해보니 다 부질없는 짓거리야. 자료 만들 땐 뒤지게 만드는데 수험생이 외우질 않아. 그래서 내 방법을 키워드. 민법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키워드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는 취득세에서 키워드가 뭐가 된다? 부과. 부과가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무사대주 이유. 그래서 유형 자체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부과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무사대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게 된다 이거지.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수험생들을 데리고 오니까 선생이 점점 창의적이 돼.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제 취득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의 유형에서는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저기랑 틀리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는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그다음에 승계 취득이 두 개로 구분되죠.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라고 해서 부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자, 통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적 승계, 부권리자의 권리 중에 소유권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사용수익이나 또는 처분권을 일부 떼가게 되면 이걸 설정적 승계. 그러면서 민법에서는 이전적 승계라는 것을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모든 권리 의무가 넘어가는 것을 포괄 승계,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을 바로 특정 승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지금 이제 결국은 세금 뜯어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는 나중에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은 등록면에서 이 쟁점이 되니까 취득세 할 때는 따로 얘기할 실익이 없고요. 그래서 자, 바로 개념상 굳이 해석하면 이전적 승계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전적 승계라는 개념이 될 텐데, 이 중에서는 유상승계냐 무상승계냐가 포인트. 일단은 원시 취득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그래서 원시 취득, 건물을 신축한다. 그리고 우리 개념상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재축도 뭐가 된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가 건축법에서 재축이란 거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로 축정보가 된다. 재축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가 안 맞아. 근데 하여튼 간에 어디에서 자, 과세관청에서 국가에서 세금 뜯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규정을 해놓고 있다.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이 출제 포인트 해서 자, 부담부 증여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만 개념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간단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채권액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을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액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이 병한테 자,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 증여가 이제 증여를 받게, X 부동산을 증여를 받게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승계 취득을 구분하는 목적은 세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상 승계 취득 뒤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무상 승계 취득은 2.3, 2.8 이런 식으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유상 승계 취득.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받았어. 근데 1,000만 원 갚아야 돼. 저당권자에게. 그래서 1,000만 원 부분이라고 하는 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 다시 갚아야 되니까 유상 승계 취득에 해당이 될 것이고 9,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바로 무상 승계 취득이다. 근데 문장이 더 어려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로 본다? 유상 승계 취득. 갚아야 되니까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볼 것이고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지원에 많이 나오지만 아주 심플하게 뽑아주는 거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은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상식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자 취득을 한다. 그건 유상으로 봐야 돼? 무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무상으로 봐야 돼. 기본 틀은. 아버지가 그 애새끼한테 7살짜리한테 증여를 한다 하십시다. 그럼 애한테 돈 받겠냐고. 당연히 무상이 되겠지. 기본 구조가. 근데 시험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대금을 지급한 걸 입증을 했다 등등등을 예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은 다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읽지 말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사고 팔고 등등등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뭐로 본다? 유상 승계 취득. 시험용이니까. 시험에서는 원칙이 뭐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취득은 무상이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다음에 해당하는 6개의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해석을 한다. 세율을 유상 승계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뭐라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한번 이슈가 되게 되는데 자, 법인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법인의 지분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을 테고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통해서 지분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했다라고 하면 자, 부동산 주고 지분권을 취득했으니까 유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런 것도 한번 구성이 됐고요. 자, 다시 갑시다. 유상 무상을 논하게 되면은 유상 무상을 논하면 무상 하나만 외우시면 돼.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이다라고 할 거.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든가 이건 다 유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의 외 부분. 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 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유상 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 다 취득세는 내기는 다 내야 된다. 해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는 건 변론을 하고 최소한 취득세는 내기는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자, 요거 하나 체크드렸고 무상 승계 취득 관련한 주제.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 실질적인 취득이라고 부르고요.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가치가 증대되게 됩니다.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소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뜯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지배를 하게 된다.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세법 관련해서 편법을 다 쓰다 보니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요. 자, 땅의 가치가 증대가 됐다. 지목 변경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증대가 됐다. 그러면 사실 건물을 따로 취득한 건 아닌데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자, 부동산에 관련된 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지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다? 취득세 내야 된다. 해서 하여튼 엄밀히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무슨 이게 취득이냐라고 볼 건데 세금 받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서 가치가 증대가 되게 되면 이때 어떻다? 취득세 내야 되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지문에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답이 됐던 건데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등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그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읽지 마요, 그냥. 자, 이거 승강기 가설 사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승강기가 없었다가 승강기를 추가한다. 그럼 건물 가치가 증대가 되겠죠. 또는 승강기가 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돈 처발라가지고 승강기를 겁나 좋은 거를 바꿨다. 예, 그래도 어떻다? 자, 승강기 값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취득세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 이제 알게 되잖아. 봐봐. 내가 건물 갖고 있는데 승강기가 낡아서 좀 내 돈 투자해서 가치를 증대시켰어. 근데 과세 관청에서는 귀신처럼 알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기쁨 나눕시다. 취득세 내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오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 이거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토지의 가치가 증대가 되면 어떻다. 실질적으로 지목 변경도 없어. 그래도 귀신처럼 알고서 어떻게 해라. 알아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 보니까 법을 잘 알아야 돼. 세금 내는 것도 어때요? 법을 모르면 자, 취득세를 내야 될 사안인데도 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죠. 안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뒤에서 관련한 부분 볼 테고요. 자, 주체구조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 자, 이 과점주주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주제가 될 텐데. 자, 바로 법인의 지분권 50% 초과해서입니다. 딱 50%가 아니야. 50% 초과해서 자, 보유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좀 이따 과세 표준할 때 살을 붙여서 설명드릴 주제가 될 텐데요. 자, 이런 식이라고. 자, A라고 하는 법인에서 자, 자동차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지금 토지, 또 건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A라는 주주자 회사한테 이 부동산 등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준부동산, 자동차 등을 한꺼번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A라는 자 회사의 지분권을 사들여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등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떻다? 자,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편법성인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간주 취득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 나오죠. 법인 설립 시에 애초에 과점주주가 됐었을 때는 어떻다? 일단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처음부터 법인 설립할 당시에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이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법인 설립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과점주주가 돼서 취득세를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을 쓰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어떻다? 이때는 자,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슈로 보겠고요. 그래서 자, 요건 이제 간주 취득은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 나중에 과점주주만 따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식 먼저 외우셔야 돼. 환상의 분분이라고 해서 뒤에 세율할 때 설명드릴 거야.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환매권이 뭐야? 자, 매도인이 팔았다가 다시 되찾는 거, 이게 환매권 행사입니다. 상속이 뭡니까? 내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취득세를 내는데 나중에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취득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의 유형을 보게 되면 소위 실질적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등으로 구분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무상 승계 취득과 유상 승계 취득을 비교했을 때 무상 하나만 외우자고 해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 이렇게 이제 무식하게 하나 외워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포인트는
과점 주주 얘기하고 딱 한 번 조작 설비, 가설이라는 게 이슈가 됐고 그 지목 변경 등은 시험에 뭐가 튀어나오든 간에 그냥 무시하시면 돼. 거의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다 사이드로 빼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의 분분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주제. 이게 소위 이제 취득의 유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가 있는데 취득 시기는 최근에 2문제 나왔는데 안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자, 공법까지 전체 조문을 다 알아야 돼요. 자, 바로 지문 가지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23페이지. 자, 보니까, 자, 23페이지 박스 1번. 자, 키워드 뭐가 된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그러면 유상 앞에는 뭐가 없어야 돼?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 외 부분. 이거 없어야 되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유상이라고 했었죠? 1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외운 건 무상 하나 외웠다고? 채무액 외 부분. 채무액 외 부분. 부담부 중에서 채무액 외 부분만 무상이라고. 근데 1번 지문 보니까 직계 비속 더 이상 볼 거 없어.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유상. 2번 지문 끄트머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외 부분 나와야 되죠? 아니, 다 유상이고 무상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외 부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갔었죠? 아니, 참 먹고 살기 힘드네. 내가 많이 하자는 사람도 아니고 적게 하자고 주장을 한 사람 아니에요. 무상은 딱 하나.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만 뭐라고요? 무상. 좀 키워드로 공부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번 지문에 뭐라고 써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제외 부분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걸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자기들이 착각을 한다고. 외웠다고 안다고. 그 몇 초 간다고. 어차피 돌아서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데. 시험용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자, 무상하고 유상이 키워드라고. 지금 무상하고 유상이 키워드가 되잖아요. 무상, 유상. 그럼 무상은 제외 부분만 뭐가 되고 무상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랬어? 유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짜증내는 거 아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2번 지문. 뒤에 보자고 그래서 앞에서 일단 걸리면 가만두지 않고 뭐 집어 던져버릴지도 몰라요. 뒤에 보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조문 순서에 따르면 제외 부분 들어가면 옳은 표현, 나머지는 틀린 표현. 되셨죠? 자, 3번 지문 끄트머리 무상 나와 있죠? 무상, 자, 3번 유상이구나.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귀도 안 들리고 해서 유상 나오면 제외 부분만 없으면 뭐가 된다? 유상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이드 장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유상이라고 그랬었고요. 4번 지문. 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제외 부분 나와야 되죠? 제외 부분 나오면 어떻다? 무상이다. 이걸 다 입혀놓으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자, 외울 게 뭐야? 제외 무상. 불가에서는 재행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세법에서는 제외무상. 무상은 뭐라고요? 제외. 이거 채무액을 제외하는 부분은 어떻다? 무상. 제외무상. 되셨죠? 지금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 중에 풀 수 있는 것이 아까 뭐가 있었죠? 부과. 부과 키워드 있었죠? 취득세에서 부과 해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부과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아까 무사대주는 부과한다. 이유는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셨고 지금 취득세에서 두 번째 키워드 유상과 무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상만 정확히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무상, 제외, 무상, 제외, 무상, 제외, 무상.
제외는 어떻다? 무상이다.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뭐가 된다? 무상이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 유상, 무상 따지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자,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24페이지. 간주 취득 나와 있습니다. 1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가액 증가가 있으면 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건 답이 아니라고 그랬어. 답이 안 돼. 너무 쉬우니까. 2번 질문. 자, 끄트머리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아까 표현은 더럽게 어려워. 어찌됐든 승강기 가설 사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요걸 갖고 한번 답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 묶어서 이제 법인 1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린 표현.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법인 설립 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린 표현.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냐면 가십시다. 지금 원칙은 의미는 이거야. 법인 설립 후에 라는 말이 의미상 내포가 되어 있다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자,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과점 주주가 되면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해석을 하면 얘는 뭘 의미한다고요? 법인 설립 후. 근데 이거 내릴 수는 없잖아. 아니, 굳이 없는 말을 법인 설립 후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출제하기 귀찮잖아. 그럼 이제 출제는 예외 파트. 다만 법인 설립 시는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만 갖고 계속 구성을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설립은 어떻다? 처음부터 과점 주주였을 때는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요건 근데 따로 이제 과세 표준할 때 논의할 쟁점이에요. 자, 그래서 치고 여러분 교재 이제 이 24페이지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요 주제 정확히 이제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지방세법상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요거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취지는 핵심이 뭐냐면 법인 설립 후에 과점 주주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지분을 50% 초과해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를 하게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문 보면서 가볼까요? 법인 설립 시에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죠? 간주 취득의 사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나가래. 기억은 간단해요. 두 번째,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다. 그러면 이제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 해서 니은번은 당연히 간주 취득의 대상이다.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디귿번.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들을 취득해서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 나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10% 지분을 취득했다. 그러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10%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어떻다? 또 추가적인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점 주주 만약에 60%의 지분을 처음 취득했다. 법인 설립하는 후에 지분을 취득해서 60%가 됐다. 그러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얼마 60%를 취득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 근데 디귿번처럼 추가적으로 증가가 됐다. 지분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60에서 70이 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10%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떻다?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1번 과점주주 집단 내에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 요건 이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어떤 A라는 회사에 남편 되는 사람이 A, 자, 갑이야. 그 다음에 부인이 을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얘가 40%의 지분, 얘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얘는 과점 주주이 아니에요. 요거 A와 B, 갑과 을을 부부라고 전제했을 때 이걸 과점 주주 집단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니 혼자서 60% 50% 초과하게 되면은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쓴다고 어떻게
2명으로 나눠서 지분을 50% 초과해서 보유하게 된다. 빠져나가려고. 그럼 이때 만들어낸 개념이 과점주주 집단이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럼 얘들도 묶어서 자, 과점주주 집단이니까 이때는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이제 리을번 얘기는 뭐냐면 이게 40 갖고 있고 20 갖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10%를 얘한테 줘. 그리고 토탈자는 60%.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따로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요건 이제 뒤에 과세 표준 얘기랑 같이 맞물려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면 돼요. 근데 아까 공부하는 것처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공식처럼 쇼부를 치는 게 훨씬 문제를 쉽게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루틴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28페이지는 요건 생략해서 취득 시기에 관한 문제고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한두 개 보는 걸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해서 요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취득세 산출 얘기 보셔야 되는데 양이 많으니까 잠시 끊었다가 산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